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YMTC 낸드 생산 확대 재시동 위기의 삼성 SK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가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해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마이크론의 제재를 통해 중국 내 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삼성, SK가 다시 중국 회사에 의해서 추격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죠. 중국은 마이크론 규제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기업을 규제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결국 삼성과 SK도 이러한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추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이번 마이크론 제재는 장기적으로 낸드는 YMTC, D램은 창신 메모리를 키워서 마이크론, 더 나아가 삼성,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중국에서 완전히 대체하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YMTC 낸드 생산 확대 재시동 삼성 SK 추격입니다. 4일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YMTC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이 공장을 가동해 낸드 플래시를 대량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YMTC는 당초 2022년부터 제2공장을 가동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로 이 계획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이 된 것을 2년이 지난 후에야 낸드 플래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공장을 해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가 현재 필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 상무부가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 YMTC의 제2공장 그리고 창신 메모리의 공장 증설 그리고 SMIC의 제2공장이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YMTC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자국의 장비를 통해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방법을 이미 테스트해왔고 최근 주요 반도체 장비를 국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YMTC는 올해 초 중국 국가 투자펀드인 국가직접회로 산업투자펀드를 통해서 1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중국의 법을 개정해서 창신 메모리, SMIC, YMTC,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중국 국가 직접회로 산업 투자펀드의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YMTC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최고의 카드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는 YMTC가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YMTC를 무조건 키워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YMTC가 제2공장까지 가동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약 10%에 이르는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YMTC의 낸드 플래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 미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이러한 YMTC의 성장은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YMTC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계 전자업계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죠. YMTC의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소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저품질의 이러한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YMTC의 낸드 플래시를 탑재한 제품들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판매되고는 전 전자제품의 한 10%가량을 YMTC의 제품으로 채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애플이 저가형 중국 내수용 제품 일부를 중국 YMTC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반발로 아이폰에 YMTC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는 애플의 계획은 결국 무산이 되었지만, 이는 YMTC 제품의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BOE예요. BOE의 제품이 완전한 수준은 아닙니다. 완전한 수준이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으니 지금 애플이 사용했던 것과 같죠. 그러나 애플의 14 그리고 15 작년에 발표된 거고, 15는 올해 발표가 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BOE에서 받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공급망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공급망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 구원투수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구원투수로 나왔죠. 이미 이 영상은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BOE를 지금 삼성과 LG의 견제 세력으로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금 애플의 입장으로 YMTC 제품을 차용한다라는 것은 결국 현재 SK 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견제하라는 측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됩니다. 애플은 현재 SK 하이닉스와 일본의 키옥시아로부터 낸드 플래시를 공급받고 있죠. YMTC와 국내 반도체 기업의 낸드 플래시 기술 격차는 지금 D램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YMTC는 이미 196단에 이어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단수가 이들의 기술력을 전부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수를 채용을 했다라는 것, 3D 낸드 플래시를 채용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타격을 예상을 해서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의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16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 14나노 정도죠. 14나노에서 16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출 제한을 이제 40나노 이하로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낸드 플래시의 견제, D램의 견제,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의 견제까지 모두 한꺼번에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10나노급 D램에 대한 반도체 장비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서 D램 낸드 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을 견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낸드 플래시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YMTC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거센 만큼 장기적으로 삼성 SK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16나노에서 40나노까지 올리게 되면 40나노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 작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EUV 노광 장비가 중국 우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우시 공장이 SK 하이닉스의 공장입니다. 여기 못 가게 만들었죠. 못 가게 만들어서 결국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에 결국은 제재를 걸 것이다. 40나노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삼성이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지고 있고 SK가 우시에 D램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공급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세미애널리스트는 중국 국가 지원을 받는 YMTC는 낸드 플래시 산업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 YMTC가 기존 계획대로 4공장까지 가동하게 된다면 매월 70만 장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매월 70만 장의 낸드 플래시 생산, 이것은 2022년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이 65만 장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YMTC의 생산 효율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효율성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기술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YMTC보다는 삼성전자 등 기술력이 앞선 기업이 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다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이 기술 개발 자체도 지금 232단까지 개발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설팅 전문 기업인 트라비엄 차이나의 링 하오바오 연구원도 경쟁사들이 더 발전된 제품으로 기술 한계를 넘어서고 있을 때 YMTC가 후진적인 방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 정부의 의지가 보여졌어요. 마이크론의 제재. 결국은 이것은 미국 기업의 제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제재를 걸겠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한국에 투자를 하든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인건비, 건설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한 방법은 한국에 투자를 더 진행해야 될 것.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지금 한국에 생산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리스크까지 포함이 된다면 더 비쌀 것이라고 보게 되면서 이제 중국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한국에 눈을 돌리라 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